예. 어. 이 주차가 문제예요, 주차가. 이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 시내는 주차가 문제야. 예. 예. 주차가 잘 안 되면은 또 시간이 좀 늦기도 하고 맞습니다. 막 기다렸는데 막 10분 늦게 오시니까 인제 막 많은 분들이 인제 짜증이 좀 나는 거지. 짜증이 난 거지. 예. '시간 좀 지켜라.' 이런 거고. 자, 예. 사과부터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주차가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변명이고요. 아, 주차 문제인 거 알고 좀 일찍 왔으면 됐죠. 그러니까요. 예. 최고. 아, 주차가 문제고 좀 일찍 왔으면 됐지. 그걸 뭘 주차가 문제라고 핑계를 대. 예. 아, 주차한다 한 30분 할 요량으로 30분 일찍 오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말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게으름 피다가 지가 늦은 것이 뭐 내 잘못이지 누구 탓이야. 혹시나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주차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차 문제가 생각 외로요. 음. 여기 있는 분들이 인제 제가 얼마나 삶의 디테일에 강한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만 알아요, 저만. 인터뷰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삶의 디테일은 제가 네, 최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북에 계신 분들이요. 예. 왜 강남으로 쇼핑하러 다니면 강남 음식점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가 뭐 맛있어서요? 좀 폼나서? 도찐 개찐이에요. 네. 강북에도 맛있는 데 많고 폼나는 데 많거든요. 네. 강북은 주차가 안 됩니다. 예. 발레 파킹이 되는 데는 강남이에요. 음. 강북은 발레 파킹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발레 파킹하는 직원 쓰기가 힘든 게 아니라 발레 파킹해도 주위에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발레 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정봉주 의원의 그 빅 픽처 예. 뭐냐면은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솔선수범 지각을 하시고. 좀 일찍 나와야지. 그러니까 강북 사람들은 그래서 인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강북 사람들의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왜?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자, 본격 인터뷰 30분 할게요. 일찍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게 이런 큰 그림은 정봉주밖에 없다. 참, 여기까지 하시고. 에이.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음. 자주 나오시니까 이제 특별하지 않은 인터뷰. 정봉주. 특별해요 그래도.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마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저 정개특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안이었거든요. 예. 저거 공동위원장 좀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온갖 네. 곳에 다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치 개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인제 백혜련 공동위원장인데 공동위원장들끼리 만났고 이거 뭐 인제 뭐를 하자 이렇게 합의해야 되거든요. 예. 위원장들끼리 전화 통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서로 할 뜻이 없는 거죠 서로. 큰일이네 진짜 이게. 아니 당연히 이런 조직의 부지기수에 근데 저는 한 번 딱 주면 이거 타이틀을 이용해 갖고 그냥 오늘 저녁 100분 토론 나가는데 MBC에 예. 거기도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럼 공동위원장이 길 때는 그냥 정개특위 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예비 후보도 아니고 요즘 지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간봉주라고. 간봉주가 떴다. 근데 제가 간철수보다 좀 센 게요. 간철수는 그냥 객관적 경험, 간접적 경험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성 네. 제주도 앞바다에서 염전 사업을 하셨다니까요. 원래 집안이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이네. 그렇죠. 아니 소금에는 우리 집안이 일인자예요. 그리고 간봉주 하면 딱 정체성이 맞아요 캐릭터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간철수 하면 욕을 하는데 간봉주한테 욕을 안 하대. 네. 지금 정봉주 의원은 현재까지는 맥이에요, 맥이. 예. 현재까지 맥인데 이걸 이제 미꾸라지를 만들어야 돼. 미꾸라지를 쫓아다니는 맥이가 아니고 예. 미꾸라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방송 중에 무엇이 어떻게 됐지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전혀 어떤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질문지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일단은 한덕수 또 최근에 나경원 문체부 장관 설까지 나오고 예. 이현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설도 나오고 이게 윤석열의 내각 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막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예. 하고 오늘 어떤 분이 요즘 지금 많이 짤로 많이 돌아요. 이게 뭐냐면 검색 철저히 하자. 검증 그러면서 요런 짤이 돌더라고 보니까 뭐 아주 섹시해요 제가 보니까. 예. 윤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각종 입학 과정에 대한 인턴, 음. 표창장, 예. 봉사활동
예. 이거를요. 우리 민주당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 검찰과 법원은 이걸 들여다봐라. 예. 예, 검찰에서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예. 그 조민양 표창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경원 이분은 또 왜 나오셨을까 모르겠어. 왜냐면 그 사학을 하시잖아요, 부친께서. 예. 그리고 나경원 사학하게 되면 또 낙검수를 다시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나경원한테 제가 명예훼손을 고소당했어요. 이 감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걔 감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결국 무혐의. 아, 그러니. 무혐의. 감옥에 있을 때 조사 받아봐요, 여러분들. 감옥 가는 거 끔찍한데 거기서 추가 뜬다 그러거든요. 예. 이거 그때 기소가 됐으면 이제 또 형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예. 얼마나 끔찍해요? 그 무혐의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핵심이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 방에 찾아와서 그 교육부 특별감사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를 빼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고 제가 낙검수에서 얘기를 했다는 기억나요. 거예요. 기억나 진짜. 아, 예. 나경원 진짜 화려하다. 예. 심지어 정봉주 의원한테까지도 있어. 그렇죠. 아니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이제 축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유행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 방에 왔다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놀려. 아, 나경원이 매력적이잖아요. 출연한 적도 있잖아요. 아, 출연 안 했어요. 했었나? 예, 아. 그건 저기 혼자 했어요. 그 발정제. 홍준표. 예, 홍발정 혼자 했어요.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튀어나와. 와. 큰일 하실 분은. 예. 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준이가 나경원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치명적인 매력이고요. 그래서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가 된 거야. 어쨌든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저희 사학 얘기 나오면요. 나경원 부친 사학 얘기 나오면 그때 그 학교 다녔던 사람들 제법 부지기 수로 들어옵니다. 강서구에 있는 모 땡땡 학교. 아, 그러겠네. 예. 뭐 심지어는 뭐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뭐 학교 다녀갖고 교련 시간 체육 시간에 그 교사를 새로 짓는데 수업 시간에 벽돌 나른 기억밖에 없다라는 거에서부터.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저도 사립학교 나왔거든요. 부역을 시켜줘야죠. 우리 부역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뭐 왜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예. 괜찮은 사람이 뭐 거론되는 게 아니라 한덕수만 해도 지금 뭐 그 양반의 지나온 행적, 인성 뭐 이런 거 보면은 예. 또 뭐 엄청난 뭐 사람이고요. 나쁜 쪽으로. 예. 나경원도 그렇고 뭐 이현주까지 거론되고 예.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3명의 특징이 대체로 저하고 관계가 있거나 좀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덕수도요? 그럼요. 한덕수 아세요?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단독? 예. 마지막 총리였었어요. 2007년도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4년 임기 동안에요. 대정부 질문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는 17대 때 대정부 질문을 너무 많이 했고 그다음 국회의원은 못 했나 봐. 그때 제가 4번인가 5번을 해요. 총량제가 있는데 예, 그냥 들이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펑크하면 또 하고.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죠. 그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대정부 질의인데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그 조금 이쪽에 화력이 센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해요. 지금 이제 저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 김병준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 총리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 논문 자기 표절로 공격을 우리 당에서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하고 하니 제가 딱 디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뭐 정보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자 오늘 저녁에 어디 오세요? 딱 가봤더니 김병준 교육부총리 디펜스하는 팀 전문팀이 한 7, 8명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럼 비밀팀이 있어 늘.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들어가고 팀원이 돼갖고 또 열심히 했잖아요. 아,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와갖고 만났죠. 그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얼마나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잘했냐 이런 걸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자기가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래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그 디펜스를 해요. 막 그냥 저쪽하고 싸워 멱살잡이 하듯이. 와, 나 이분이 공무원인데
늘공인데 음. 이렇게 우리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강한 분인가?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2009년 2월인가요? MB 때. 예, MB가 되자마자 MB 때는 그 취임하자마자 2008년 2월에 취임하자마자요. 노무현 정부 부역자라 그러면서 우리 오늘 부역자 얘기했는데 부역자 속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 그 정현주 KBS 사장 뭐 이런 분들 다 쳐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주미대사를 가? 아. 그게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덕수가 장례식장에 안 온 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주미대사를 언제 가냐 하면요. 음. 2월에 가요. 2월에. 2009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 5월 23일 날 돌아가시고 장례식 발인이 5월 29일이거든요. 예. 그럼 어쨌든 그래 가. 그러니 가갖고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했고 참여정부에 그렇게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분이 그 9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 문상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대사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그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인데 그 참여정부가 그때 춘추관장인가 했던 분의 글이에요. 이게 같이 전주 후배고 그분이 쭉 그 한덕수 이분의 인성에 대해서 그 폭로한다 그러면서 쭉 글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안 온 것 같고 다 알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상가에 안 옵니다. 그 나중에 그분께서 대사를 2번이나 여기만 친구분의 지인에게 야 주미 대사로 갔으면 오기가 힘드냐?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저거 아닙니까? 국상 아니에요? 국상. 국민장이었기 때문에 국가 일임으로 충분히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왔다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러한 그 인품을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총리 총리도 그냥 지냈으면은. 지는 게 아니라 저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막 저쪽을 사정없이 공격을 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네. 예, 그냥 딱 그 짝이네. 그냥 안 왔다가 아니라 저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대정부 질문 때 의원님 이러이러한 거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저쪽을 작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손발을 맞춘 분이라니까요. 완벽한 기회주의자로구나 이 사람은. 아니 전 그런 규정을 안 해요. 무서워서. 다 감옥 보내려고 막 지금 그 검사장 눈이 시퍼래. 희번득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라도 누군가 또 그 권양수 여사에게 여쭙겠죠. 그 이후에도 조의를 표명한 연락이 왔었냐? 안 왔다는 겁니다. 야, 씨발 진짜 나 인간적으로 그런 캐릭터 제일 싫어해. 의리 없는 것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니까 저더러 나가라고 네가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냐? 내가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다. 진짜. 그 의리 없는 건 정말 싫은 게 못 참죠 우리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예.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유종근 씨 아시죠? 전북지사. 이분 그 미국하고 진보 진영에 제대로 된 유종근 씨 맞을 거예요? 그때 김영삼 때 이야기죠? 예, 김영삼 때 95년도입니다. 연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95년도에 민선 1기 지방자치가 부활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부활됐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91년도에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래갖고 노태우 정부 때 이게 부활이 됩니다. 그게 91년도에 구의원, 시의원이 첫 부활이 되고 단체장 그때 안 뽑아요. 95년도가 1호입니다. 부활 그 지방자치.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91년도에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나가요. 약간 31세의 나이로 출마해갖고 네. 100표 차이로 떨어져요. 그때 당선 안 되길 정말 잘한 게 그때 당선됐으면 정치 DNA를 갖고 정치권 프로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사이비 쌈마 사기꾼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때 갖고 유정근 씨가 여러분들 많이 아는 얘기 기사도 나왔고 예. 우리 전북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국장 당시 시절에. 한덕수 상공부 국장. 국장 시절에.
그랬더니 나 전주 사람 아니요.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정구 그분이 3년 선배인가 그래요. 그런 모멸감을 뭐 처음 느꼈다. 이제 이런 얘기 있고. 그런데 96년도에 고위 관직자들의 출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전북이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자들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나 전북 아니고 서울이다. 근데 저도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본 적이. 예.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야, 사나이들은 출세하려면 본적이 4대문 안에 있어야 돼. 아하. 그래갖고 종로구 창신동, 그 동대문 쪽이거든. 옛날 동대문 스케이트장 있던데. 예. 동대문 종로구 창신동 393에 16 이게 제 본적이에요. 4대문 안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옮겨 놓으신 거야. 근데 옮겨 놓는데 4대문 바로 밖이야. 잘못 옮겨 놨어. 어쨌든 본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원적지 본적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 본적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블러블러 하다 96년도에 전북이라고 해놨더니 언론사에 전화를 해갖고 나 서울이다. 이게 결혼하면서 바꿔놨겠죠. 그래갖고 그 기자들 다 서울로 고쳐요. 근데 이제 98년도 올라가고 무슨 그 특허청장인가 이런 거 돼. 김대중 정부로 김대중 정부로 넘어와서. 그때 그래갖고 이제 기자들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그래갖고 기자들이 2년 전 경험 있으니까 이번에는 쪽팔리지 말자. 그냥 다 서울로 써. 그랬더니 언론사에 팩스를 다 보내. 아이고 배야. 나는 전북 출신이며 소학교 1부까지 나 진짜 전주에서 다녔다. 3학년까지 다닌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줄 몰라. 2, 3, 4학년 언제쯤 이사를 했나 봐요. 네. 정말 이런 분을 우리가 보통 외교관들을 옛날에 그 반기문을 기름장어라 그랬잖아요. 장어인데 장어들 중에서도 기름까지 칠해놨어요. 얼마나 잡기가 힘이 들어요. 좀 심하네. 예, 샥샥 빠져나니까. 예. 그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자녀도 없고 또 이제 근데 부인이 또 무척 극성스럽다 그러지 않아요? 예. 또 이제 한간에 도는 소문입니다. 소문설. 저는 모르지만 그런 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사모님도 또 봉도사 이런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대. 그 이야기 어제 방송에 다 했어. 아 그래요? 난 몰라 그럼 나 안 해 이제. 자, 어쨌건 뭐 한덕수 긍정적 느낌은 없고요. 뭐 그렇게 돈 많이 버신 분이 네.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 한덕수는 그냥 그나마 좀 무색무취한 기회주의자라고 쳐도 네. 나경원 거론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비호감이라는 것은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저 사람은 저번에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위대 얘기 또 들먹여야 돼 그러면은. 자위대 문제가 아니라 뭐 저 윤석열이 쉴드 쳐주고 무혐의 처리 내렸던 각종 그 13가지인가? 그 사건들 다시 거론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홍신학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 뭐 자기 딸 성신여대 이야기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그 검증의 자리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덕수는 예.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통과시키려면 나경원을 총알바지로 쓰고 예. 나경원이 사퇴하고 한덕수 총리되는 쪽으로 저는 딜을 하지 않을까. 아니 나경원과 남편 또 김땡땡 판사와 지금 이제 김현장에 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01년 2년 고 상간에 그 잠깐 1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그 김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덕수 씨도 그때 김현장에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정권 성격을 김현장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와, 윤석열 김현장 정부.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나경원 남편도 김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퇴직한 겁니까? 판사로 있다가? 글쎄 판사로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김현장 정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은 김현장에 안 있어요. 예. 나경원 의원은 수원시장에 출마하는 김영남 의원과 같은 로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표 변호사가 이제 뭐 김영남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제 남편이 김현장에 있는 모 정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 남편은 김현장에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남편이 김현장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김현장 정부는 심각하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지금. 예. 그리고 그 김은혜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한 분이요. 예. 그분 남편도 그 로펌 아닌가요? 그 변호인 아닌가요? 아, 그러네. 근데 김은혜 그분은요. 개인적으로 김현장과 무척 친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큰일 나겠다,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법, 규정 뭐 이런 게 아니고 삼성은요. 어. 삼성은 재력을 갖고 본인들의 기업적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플랫폼 기업들,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데요. 음. 하나의 국가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유럽 국가들은 거기에다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업에다가. 구글에다가. 예,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 세계 인구 한 뭐 20억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한 국가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현장이 사회 각계각층의 이 법률적 기술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손을 뻗치고 있는 거 보면요. 이 거미줄이 무시무시할 거예요. 그렇겠네, 진짜. 아. 그래서 이게 김현장 정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요. 윤석열 당선인을 백업하는 게 국힘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빤히 보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국힘보다도 더 막강한 김현장 세력이 이 윤석열 정부를 뒤를 봐주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와 김현장은 이번에 어마어마한 기업적 거기 매출이 2조인가 3조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 현 정부와 손을 잡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김현장과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오늘 낮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어저께 제가 한 방송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 한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돈을 벌어서냐, 김현장에 있어서냐. 그러니까 사실 국무총리로 있던 사람이 예. 어떤 사기업의 어떤 등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갖고 이제 대정부 로비스트가 되는 것 자체로 저는 불가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예. 했거든요. 돈을 번 것도 번 거지만 요게 국무총리 정도 진행을 하면 사실상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마무리하고 뭐 낙향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 정도만 내는 걸로 끝나는 거랑 다르게 예. 이 양반은 김현장 있다가 공직하다가 다시 김현장 갔다가 다시 공직 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거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장이 또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좋은 기업이 아니고 예. 뭐 일본 뭐 강제징용 일본 편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에 예? 관여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 이거 저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이게 그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데 로펌이요. 형사 사건 변론하고 그다음에 민사 사건 변론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그 서초동 형사 사건을 거의 쓰는 게 LKB라고 있어요. 그렇지. 이광범 씨가 네. 있는데 그 형이 대법관 출신 이상훈 씨예요. 이상훈 씨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이상훈 씨가 2011년도 정봉주 BBK 다스 사건을 확정 판결한 2부 제 담당 대법관이었었어요. 그분들 둘 다 광주 일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 쪽 사람들이다라고 이런 믿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LKB 이광범 씨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을 거의 그 아도로 칩니다. 서초동에서. 아더. 근데 그분 돈 많이 못 벌어요. 왜냐하면 로펌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업 IPO 그 기업 공개할 때 돈 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 한덕수 이분이 4년 동안 김현장하고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100대 기업, 200대 기업, 300대 기업, 1000대 기업 다 사건 있으면 어디로 몰려가는 줄 아세요? 그렇겠네. 미리 어디로 몰려가는 줄 아세요? 무조건 김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영무, 장수길 이 사람이 사실상 실세가 되는 거네.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로펌이 어떻게 돈 버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권력과 연루가 되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민정수석 뭐 이런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속했던 변호사하고 퇴임을 합니다. 그만두잖아요. 장관을 하니까 수석을 하니까.
그래도 대기업들은요. 예를 들어 김말동이 그 A 법무법인에 있다가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럼 기업들은요. 그 A 법무법인으로 몰려갑니다. A 법무법인요. 그럼 A 법무법인은요.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장관을 갔으니 슬금슬금 해서 로비를 해요. 법무부에. 그럼 미리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사건화되지 않지만 미리 내사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흘러나갑니다. A 법무법인에. 그럼 A 법무법인에서 삼성에 전화해요. 현대에 전화해요. SK에 전화해요. 지금 특수부에서 금조부에서 지금 뭐 손을 보려고 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쪽 그 삼성에서 무슨 DS 뭔지 아시죠? 독사운드 개소리. 아니 무슨 DS입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2주일 있다가 검찰에서 자 자료 좀 갖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연락이 와요. 그럼 겁이 나고 득달같이 그 A 법무법인에 연락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정보를 미리 알으셨어요? 그럼 씩 미소를 짓죠. 아이 우리가 뭐 정보 갖고 장사하는 데인데 그럼 우리 이거 기소 안 되게 빼주세요. 그 법무법인 그 수임료가요 200억 300억 이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이게. 그것도 불법인데 전화변론 자체가. 아니 근데 이 회사는 합법적으로 해요. 왜? 기업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야 진짜 그러면 윤석열 때는 김영무 씨, 장수길 씨 이런 분들이 돈을 엄청 버는 그런 시대가 됐구만. 전 모르죠. 이제 그런 이런 관행이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저하고 재판을 해보고 재판을 제가 하는 걸 보고 변호사 중에 대부분이 변호사가 정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사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재판하는 거 보니까 정봉주가 보니까 정봉주한테 야 로펌 차리자 이 제안을 한 변호사들이 많아요. 제 친구도 지금 김현장에 한 명 있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은 노는 수준이 다르더구만. 확실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김현장이 사실 실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자, 이야기 너무 길게 한 것 같고요. 이게 심각한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은 딱 조국만큼만 검증합시다. 예. 그럼요. 예. 자, 그러면 김현장 무서워요. 예.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예. 지금 한번 치고 한번 치시고. 예. 진행을 다 하시려고 그래?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 그 현상이랄까 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분이 없는 건 맞죠. 송영길 출마가 명분이 없는 건 맞다. 예, 출마가 명분이 없고 그 김민석 여기 자주 나오시는 김민석 의원께서 야 다 같이 하산하 우리 이 책임지고 하산하자고 그러더니 방향을 틀었고 혼자 등산하더라.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비난할 이야기는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그리고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물러난 것보다도 불출마 선언한 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쇼였다는 거예요. 불출마하려고 그러는 게 너 뭐 대선이나 서울시장 이런 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그 지지를 보낸 분들에게 우리가 면목이 없다. 그리고 인천에서 계속 그 활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책임지고 물러나더니 바로 돌아왔다. 그다음 두 번째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던 분이 인천시장까지 한 분이 느닷없이 서울시장이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허락하자 이제. 뭐 반대한다고 한들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자. 근데 비난할 사람은 비난하고 근데 저는 별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반대쪽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마의 명분이 약하므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출마를 하는 게 낫다는 쪽이 하나 있고 한쪽은 이제 아예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계 쪽인데 최근 이낙연계 비슷한 쪽에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예. 출마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거. 그 예.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효표 그 아. 사퇴한 사람들 무효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들이 불리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장점도 있고 예.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요거는 이제 장점만 뽑아내고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모아서 예. 긍정적으로 써먹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인데요. 저는 성격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어요. 선당 우사하겠다고 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대선 때는 송영길 후보에게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냐? 부상투혼이거든요. 망치로 인한 부상투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경선 와중에 송영길 의원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불쏘시개 투혼. 불쏘시개 투혼. 예, 그러니까 당의 경선을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경선에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참전을 하고 여기서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감흥이 없네. 아니 지금 내가 멍해져가지고 그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정봉주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감봉주라니까 계속 간을 봐요. 아직까지는 감봉주고. 예. 그래서 저는 송영길 출마하고 다른 분들이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출마지만 저는 사생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100만 당원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100만 당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슬쩍 그러면서 이제 100만 당원에 숟가락 얹으시는 거 봐라. 그 이제 제 이름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족장입니다. 족장. 적장. 예, 100만 노마드의 족장. 노마드 적장. 예. 2030이 집을 잃고 헤매는 노마드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요. 사무실에 모이지 마십시오. 노마드가 돼서 서울 전역을 떠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서 등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내가 정봉주다. 이런 노마드 군단이 100만 노마드 군단이 활동을 하는데 노마드 족장이 있어요. 노마드도. 족장 정봉주. 노마드 족장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우리들 입장에서 사실 서울시장 경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달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 4월 말이요? 4월 말이죠. 후보를 뽑는 거는. 그럼 25일이면은 25년 남았네. 일본 정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내 정치라고 하는 게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예. 서로 적을 만들고 지지고 복구하는 절대 과정.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정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예. 정치를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정인들을 공격하고 그걸로 지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뭐 개딸들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냐면은 긍정적 메시지. 예를 들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출마를 반대한 사람이 있고 예. 출마의 과정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출마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공격도 온당하지가 않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주 극한의 네거티브가 나오지 않는 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 주목도를 높여주는 건 크게 도움이 돼요. 분명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략 구도 이 정리의 그 당대 최고봉 아닙니까? 인류의 정치는 정봉주의 정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서울은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지율이 앞섰어요,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이 앞섰는데 오세훈을 앞장 세우는 순간 우리가 져요. 그 오세훈 깰 수 있는 비책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지명도로만 가지만 예. 선거전이 이렇게 쭉 되면 준비된 사람이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뻔한 공약을 내느냐, 예. 내가 준비된 공약을 내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요. 왜 이기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서울시 국힘 지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투표 의향이 있습니까? 지방선거. 그냥 60%가 투표 의향이 있대요. 60%? 60%.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죠. 보통은 여론조사에서는 한 15% 더 나오거든요. 아니 대선 때는요 거의 90% 가까이가 투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죠. 77% 했으니까 12, 3%가 주저앉은 거니까 네. 대선 때 90%가 지금 60%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정권 교체. 그렇죠. 정권교체 사냥이 끝나고 다 심판이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줄줄이 감옥 갈 사람들인데 뭘 우리가 가서 또 심판을 해? 그렇게 생각한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학의 기초입니다.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정치는. 그래서 60%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투표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40%예요. 이런 개뿔. 이번에 대선 때 그렇게 열심히 박가리를 했는데 졌어? 근데 민주당 지구도 뭐 어떻게 좀 살아나려고 발버둥도 안 쳐? 에이 난 몰라. 40%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의 조직이 와야 됐다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는 예. 아까 지금 어제도 지금 정청래 의원도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서울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것은 또 달라요, 지지자들이랑. 그러니까 예. 요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포지티브의 힘으로 좀 밀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후보 누가 되느냐는 다른 예. 문제고 실제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조합돼야 된다. 예.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머지는 충분 조건이고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당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예? 음. 그러면 에너지의 화신이 누가 있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잖아. 에너지 하면 족장이 있잖아. 성은 간씨. 정은간 씨. 닉네임은 족장. 예? 간적장. 간족장.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뭐 공약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DS예요. 개소리. 민주당 당원들을 다시 분기탱천하고 이 분노를 희망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싸워주고 하면 투표장에 나갈까? 나가도 될까? 내가 쪽팔리지 않을까?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정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나서 하는 선거인데. 신나서 하는 선거죠. 기세 싸움으로 막 가는 거. 그래서 사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이 기세 싸움의 정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노마드 부족민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을 지피면서 우리 민주당 요즘 불만이 나니까 불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민주당 다운되어 있는 당원들 가슴에 다시 할 수 있다는 불을 지피면서 민주당을 할 수 있다. 이게 개딸들 구호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면 그럼 경선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선에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당원들에게 희망을 줘라. 그럼 이제 그다음 본선으로 갈게요. 본선이요. 왜 당원은 이기는데 오세훈한테 왜 지죠? 오세훈 인물 경쟁력이 있다고들 언론에서 개소리를 해대요. 인물 경쟁력일까요? 이미지 경쟁력. 그렇죠. 이제 연예인형 정치인. 이미지 경쟁력. 근데 민주당 그래 국힘만 연예인형 정치인이 있냐? 민주당에는 더 연예인적 정치인이 있다. 예? 당신은 좀 훈남으로 그럴싸해 보지만 여기는 강남 간지 진보에 세련매 넘치는 돈도 많아. 돈도 그냥 많은 게 졸라 많아. 나 인터뷰 못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지 정치로 가면 나도 이미지 정치로 가겠다 하면 져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이미 오랫동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요. 서울시 선거를 부드러운 선거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야 투표율도 떨어지면서 쟁점도 안 붙고. 그렇지, 그럴 그렇지. 때 그럼 우리 후보는요. 간단합니다. 세연아 홍아 바쁘니까 비켜줘. 나와라 윤석열이에요. 예? 서울시장 선거는요. 무슨 정책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DS. 자 오세훈 시장 비켜라. 윤석열 당선자가 이미 서울에 불을 지폈어요. 용산으로 가겠대. 용산은 작사를 내겠대. 국방부로 가는 순간 외신에서 뭐라 그래요? 전시체제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서울이거든요. 지역의 개발에 피해를 줘. 교통에 피해를 줘. 조갑재 씨 말을 인용을 해줘. 누가 청와대 돌려달라고 대응한 적 있냐? 그럼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 판단하고 지금 이 정치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부분을 갖고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부딪힐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이 예. 실제로 뭐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이번 대선 보면은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용산만 돌아서도 예. 바뀌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갈 표가 이쪽으로 오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용산에 제가 만약 나가면 용산에서요 지지율 70% 끌어내겠습니다. 서초동에서요 역대 최초로 50% 넘는 지지율 끌어내겠습니다. 왜? 서초동도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예, 그게 왜냐면 서울시장은 장관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들어가서 윤석열 마주보면서 할 말 할 사람 필요해. 아니 그냥 마주보고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있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갖고 후달리게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은요 그 정봉주 의원 나와라라고 하는 지지 여론이 막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요 정도 갖고는 내가 지금 움직이기에는 어. 내가 몸집이 좀 커. 아니 그래도 지금 그래요? 이 분위기가 뭐냐면 또 내가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더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진짜로. 제가 참고로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참고로요. 여론이 커져야 돼요. 이분들 다 핵심 당원이고 지식 도매상들이거든요. 이 채널 듣는 정도면 이분들 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치 고관여층이자 오피니언 리더. 고관여층이자 오피니언 리딩 그룹이면서 정치 도매상이면서 또 각자가 선거운동에 열혈적으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봉주 전화기가 불티나게 문자를 보내야 돼요. 나가라 정봉주. 나와라 정봉주. 셀프 자작 사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제가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달려라 정봉주. 두 번째 책이 뭐예요? 감옥 가니까 나와라 정봉주. 예. 2012년에는 나와라 정봉주. 2020년에는 서울시장 나와라 정봉주. 나와라 시리즈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예. 막상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예. 또 도와줄 정치인도 꽤 있잖아요. 도와줄 정치인요. 어. 그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한 명 한 명의 위력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에게 의미 두지 않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더 많은 우리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지하고 이런 거요. 예. 개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부터. 예.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 작은 부족장인데. 저부터. 정액관을 선언해 오늘. 나 정액관 선언. 정봉주 지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정봉주 의원은 그냥 우리가 이동형이 간을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간동령.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정봉주 의원이 전에 서울시장 나갔을 때 예. 유일하게 인터뷰해 본 사람이고. 맞아요. 그때 저를 알아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뷰할 때 공약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이분은 그냥 조금만 덜 가벼운 이미지라면 서울시장 하면 진짜 잘하겠다 했던 사람이라서. 일을 워낙 잘해요. 네.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 일은. 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서는 정봉주 나가면 도와줄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건 확실한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서울시장 출마 하실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그럼? 하실 가능성이 단 프로죠. 아니 이러면 나중에 역풍 맞아요. 왜냐면은 역풍 안 맞아요. 내가 총대 매겠다. 예. 최소한 내가 미꾸라지가 못 되더라도 내가 매기는 되겠다 이런 느낌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요 한평생 정치를 하면서 희생이 필요로 한 자리에서 그 옆으로 빠지거나 뒤로 후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간봉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웃자고. 진심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선거 전술이 나왔어요. 3-5 전술입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010-4336-0515. 그거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구글에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출마하라고 지금 문자 보내시죠. 예, 010-4336-0515.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줘야 돼. 핸드폰이 뜨거울 정도다 이게. 그래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겠습니다. 이게 그 정봉주 의원이 17대였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이 18대 못 들어가고 19대 못 들어가고 20대 못 들어갈 때마다 전 출마해서 떨어진 적이 18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지 그냥 다. 그 과정에서 진짜 서울시장 준비 많이 했는데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또 못 나갔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서 또 무죄를 받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데 보내버리고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지금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문자로 보내시라니까. 문자도 간단합니다. 나와라 정봉주. 어. 예. 출마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라 네, 정봉주 하면 다 우리 알아듣고 그다음에 음.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쓰리노 전술이라 그랬잖아요. 네. 선거 운동 방식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나온다면. 음. 첫 번째 노 오피스. 근데 나오시는 거네 지금 보니까. 아니죠. 간봉주라니까. 나오시는 거네. 그 네. 말씀은 다 지금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있잖아 지금. 마지막에 가갖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좀 재밌고 산뜻하게 가볍게 얘기하지만요. 제 마음속에 이 고민은요. 이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있어요. 이게 폭발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지금 80% 이상 되죠. 나올 가능성이 99%쯤 되지 않을까? 자 단독 1% 간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선언 확정. 아니에요. 그 간봉주 여전히 간 보고 있다. 근데 저는 저번에 그때가 4년 전이잖아요. 예. 4년 전에 예.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 관련해서 공약을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 보고 서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예. 저는 서울 잘하는 사람은 정봉주, 김진애 의원도 괜찮고요. 박영선 의원도 서울 잘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오세훈보다는 훨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미지화 돼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서울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서울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잘한다고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되는 사람은요. 잘하려면 도시국장 시키면 돼요. 도시국장. 예, 건설국장 뭐 이런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 서울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먼저다. 예, 철학이 먼저면 그다음에 정책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본적인 애정을 강북 사람이나 그다음 강북화되어 있는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 철학이 뭐냐면요. 핀란드 교육 철학하고 똑같아요. 핀란드 교육 철학은 애정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 애정이 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굳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합니다. 잘 사는 강남이요. 자본주의 사회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둬도 강남은 잘 살아요. 그치. 간섭하는 거 싫어하지 그들은. 잘 사는 데 갖고 왜 돈을 대주고 왜 예산을 투여해 줍니까? 그리고 이거는 강남이 잘 사니까 나 너희들한테 투자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손대지 않는 게 핀란드 교육 철학의 핵심입니다. 중급이나 특히 하급 어렵게 살거나 어렵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애정이 들어가고 서울시 애정은 뭐로 표현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울시 애정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뭐로 표현이 되죠? 무조건 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강북은요. 서울시 예산이 투여돼서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까지 기여했던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실 강남을 희생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강남 70년대 개발될 때 강남 개발 그 비용 누가 썼습니까? 어렵게 살고 올라와서 저 강서에 살고 금천 영등포에 살고 노원에 살고 강북에 살고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70년대 80년대 그걸로 강남 개발했어요. 그럼 그 강남 개발하고 지금 강남이 강북에 한 3배 정도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강북에 주차할 곳 없어. 골목이 좁아갖고 차가 서로 교체도 안 돼.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개발해버려.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은 돈 먹고 없는 놈은 쫓겨나고. 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강북은요. 이렇게 서울을 전 세계 최고의 메트로폴리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강북 여러분 다 30년 40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정책을 펴는 거죠.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게 먼저야 된다. 그게 먼저죠. 그러면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정비하고 이런 비용은 자기들 개발 이익으로 하라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걸 서울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판 기업균형이네요 이제. 그렇죠. 강남 강북. 그래서 강남으로 안 가면 강남도 살기 좋아져요 이제. 그래서 준공영 개발을 하면서 개발 지역을 해놓고 서울시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강북은요.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용적률 얘기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강북은 용적률이 이 건축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15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 땅이면 개발을 해봐야 1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다 250%거든요. 강남 같은 땅 100만 원짜리면 개발하면 250만 원 법니다. 왜 강남은 250만 원 벌게 하고 강북은 150만 원 벌게 합니까? 이걸 제가 부동산 계급제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야, 그때 4년 전에 공약이 막 스멀스멀 이제 막 다시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용적률 상한제를 두고 자율심사제를 해주자는 거예요. 자율심사를 하되 용적률이 올라가면 수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00%, 100평짜리 땅이면 500% 질 수 있는 500평 질 수 있는데 100평은 서울시에 다 기부 체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헌집 줘라 새 집 줄게. 예? 헌집 줘라 새 집 줄게. 그럼 너네도 당신들 돈 안 들어가서 좋은 집에 개발해갖고 잘 살 수 있어. 길도 넓고 주차도 많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서 강남 개발 세금 내서 강남 개발도 됐고 서울을 발전시킨 여러분들이 공로자인데 훈장은 못 주는 대신에 헌집 주면 새 집 줄게요. 그리고 그중에 100%는 또 서울시에 했으니까 누가 갔습니까? 지금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43%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세입자들에게 2030에게 줄 집들이 막 많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네. 간단해요. 그래서 이 철학 서울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저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보따리 싸고 들어왔고 이 변두리에 살면서 그 세금 내갖고 그 돈 모아갖고 강남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잘 사는 서울이 되어 있으니 충분히 예산도 돌아가고 부채도 적으니 좀 끌어모아서 강북 좀 잘 살게 해주자. 다른 분들 서울시장 공약을 보면요, 되게 평면적이에요. 철학이 근데 없어서 정봉주 의원의 공약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른 분들은 익히 들어왔던 말들이고 예. 전혀 다른 이야기. 지금 하신 말씀이 저번에 들었던 거에 빙산의 아주 일각이거든요. 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요 우리가 네 가족이 이거 개발 안 되는 약간 언덕발치 단독주택에 살아요. 빌라 같은데 그 부모님들이 60이 넘고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둘이 있는데 어디 집 하나 마련 못 해주고 애들은 그 여기 그냥 주차할 데 없다 그러고 화장실 불편하다 그러고 겨울 되면 미끄럽다고 그리고 맨날 부모님한테 컴플레인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원룸 얻어 강남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제 공약 들어봐요. 당신들 부모님들이 서울 만들었다. 그분들에게 새 집 돌려주겠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야, 출마 선언 이제 하신 거네 사실상. 아니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든 서울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아까 소위 말하면 송영길도 나오고 정봉주도 나오고 김진애, 박영선, 뭐 박주민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요런 이야기를 막 많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를 오세훈이 될 거야의 시각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재미나게 경선을 하면 민주당이 되겠네 같은 시각만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오세훈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후보 자체가 이제 뭐 난립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중쩡한 순간인데 여기에 지금 정봉주 의원이 좀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시선을 모아주면서 저거 민주당 경선 재밌네? 여기까지만 끌고 가면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불쏘시개 투혼 있잖아요. 송영길. 정봉주의 승리를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송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얼마 전까지 지금도 지역구가 인천 출신이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요 전 세계 기운이 저로 모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아니에요? 젤렌스키. 그분 코미디언 출신으로 막 그 아마추어고 뭐 영화 감독을 뭐 장관으로 앉혀놓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시가 딱 되니까 도망가라고 비행기 대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다가? 지금은 내가 도피할 비행기가 아니라 실탄이 필요할 때다. 서울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이 패배의 서러움을 딛고
일어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의 카바 스토리에 젤런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쟁 영웅 진지한 사람이었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채플린에서 처칠로. 지금 정봉주가 딱 그런 겁니다. 정치가 위기고 민주당이 힘들 때 저 사람이 까불까불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위기의 측면에 시기에 떠올라서 한국판 처칠이 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그대로 쓸 거예요. 젤런스키 채플린에서 처칠로, 웃기는 사람에서 진지한 사람으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서울을 이기는 대파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파란. 뭐 민주당의 정체성이죠. 파란은. 예. 파란 민주당은 파란이 필요하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온 정봉주에게 파란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을 서울시장 시키면 정말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제 대중적 이미지가 어떤지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아니, 웃기는 사람으로 보여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젤런스키 얘기할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세상 못 바꾼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어쨌건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의 가장 장점 또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세훈은 장점과 단점이 같은 팩터인데요. 같은 요소인데 아주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 중도층과 바닥 이미지가 좋아요.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그 껍데기를 깨잖아요. 오세훈이 뭘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세훈 공격하는 비자인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쵸, 맞아. 저쪽에서 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한 방에 서울을 뒤집을 그 공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지 지금은. 제가 요거만 얘기할게요. 제가 3노 전술입니다. 네. 3노 전술. 노 오피스, 사무실 없이 선거운동 합니다. 노 머니, 돈 없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돈 써서 하세요. 브라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노마드입니다. 유목민이 돼서 서울을 헤집고 다니자.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백팩, 배낭 하나와 운동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번에 이제 그 개딸들이 민주당 와갖고 데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소시, 소녀시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면 재밌겠다. 나가면 선교송을 G.O.D의 촛불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하나. 예. 다시 만난 세계 어때요? 다시 만난 세계도 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세계에는 특정 층의 인기를 얻었는데 촛불 하나는 40대 초반까지 20 후반서부터 40대 초반까지는 국민가요입니다. 노래도 좋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는 제 시대에는 몰랐으니까 어느 외국인이 길거리 버스킹하면서 다시 하나를 이 촛불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봤더니 영국인가 어디에서 태어나갖고 일본으로 입양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6개국어를 하고 지금 TBS인가 어디서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말로 정말 짠한 가사거든요. 지금 그 시작할 때 리드에 이렇게 돼요. 나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 그 사람들에게 힘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좀 열기가 오르면 아모르 파티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파란만장한 운명이 또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근데 그게 바뀌죠. 가사는 그대로 하는데 제목이 바뀝니다. 봉주루 파티. 봉주루 파티. 참.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 강금실 서울시장 나가셨을 때 예. 오세훈하고 붙을 때죠 그때가. 예. 48시간 뭐 72시간 했어요. 72시간 선거운동 할 때 그때 한번 밤에 한번 따라다녀 본 적 있어요. 예. 강금실 후보를. 근데 그런 선거가 의미는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팩 하나 메고 네, 그럼요. 그 정봉주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 물론 개딸만 너무 총애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양아들도 굉장히 아니 우리 당원들, 양아들, 그 개딸. 근데 이런 겁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그럼 우리 선거 캠프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저녁에 한 6시쯤에 발표를 해요. 내일은 강북구 무슨 카페에서 아침 8시에 모입니다. 야. 근데 그 카페는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지역 카페예요, 그냥. 거기 아주 커피 한 잔 모이고 모여갖고 와 그래서 자 오늘 전략은 어디 갑니다 일정 발표하고 그분들하고 아침 인사하고 그리고 또 운동화 신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노 오피스, 노 머니, 돈 기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후원할 때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써서 선거운동하십시오. 노마드, 이 부족민들, 노마드, 유목민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 노마드 족장 정봉주의 출연이다. 알겠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해. 시간이 다 되니까 감동을 아니 안 이제 하시는데. 감동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들은 이야기라서. 다음 시간.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또 그 네, 이야기. 예스리노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실하게 출마를 제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일까지 이제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때는 피할 수. 근데 예비 후보 등록하고도 난 감봉주가 될 수 있어요. 접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상상의 예술이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우리들 마음속에 고정관념들은 사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서 저 사람은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같은 고정관념으로는 절대 정치 안 못 되죠. 이긴다. 된다 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도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대선 출마를 했을 때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5%도 안 돼요. 지지율이 그때 2% 3%대 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소위 말하면 지금 개딸들의 포지티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시 만난 세계예요. 그게. 예. 저는 그런 지점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요. 제 역할은 분명히 잘 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 역할은 불쏘시개 투혼 역할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불쏘시개가 좀 대줘라.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세훈을 상대로 저 사람이면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예. 저 사람을 오세훈 상대로 이기게 만들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티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오세훈하고 저거 딱 있으면 일단 비주얼에서 안 밀리잖아요, 제가. 그것도 오세훈보다 제가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고 대학도 한 해 선배예요, 제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세훈 외대 다니다가 고대 편입한 그렇죠. 거죠? 예. 외대 후배네. 또 그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참, 아니,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미지 좋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덮여 있는 껍질만 걷어내면 걷어내면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의원님 인터뷰하기 전에 또 녹화도 하나 있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하는 방송 시간이 무려 5시간인데 의원님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안 들어. 혼자 다 하거든.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이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정봉주 의원 여러분들 어찌됐건 좋은 결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까 전화번호 한 번 더 까세요. 010-4336-0515. 근데 지금 전화를 하거든요. 4336-0515인데 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나와라 정봉주. 자, 노마드 유목민 족장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과 함께한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은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